슬기로운 한우 생활입니다. 송아지가 설사를 할 때 우유를 계속 먹여야 하나? 아니면 설사가 완화될 때까지 우유를 먹이지 말아야 하냐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여전히 우유를 계속 먹여야 한다고 답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이유는 송아지의 설사의 90%는 우유를 계속 먹이는 것이 송아지의 건강 회복과 체력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우유의 급여를 중단하거나 먹이는 우유의 양을 줄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송아지에게 우유를 조절해서 먹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의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 영상에서 설사를 하는 송아지에게 우유를 끊지 말고 우유를 먹이면서 치료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록 오늘은 우유 급여량을 조절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여전히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대다수의 송아지 설사에서는 우유를 먹이면서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부터 소개하는 내용이 관찰되는 송아지에 대해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우유의 양을 조절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송아지가 우유를 먹으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소화가 될까요? 먹은 우유는 사이로 가고 그곳에서 덩어리처럼 굳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유가 굳어지는 현상은 우리 일상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집에서 간단한 리코타 치즈를 만들 때 우유에 식초나 레몬즙을 떨어뜨리면 우유가 굳어지는 것처럼 송아지 사이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사이에서 덩어리처럼 굳어져야 소화가 쉬워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유의 소화는 크게 응고, 효소분해, 소장 흡수 이 세 단계를 거칩니다. 우유가 덩어리처럼 굳어지는 것을 응고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야 천천히 분해되고 흡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화기관이라는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에 물건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속도로 이동해야 문제없이 작동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한우 농가에서 우유 응고가 방해되는 가장 흔한 경우는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조 성분이 포함된 전해질을 송아지에게 먹이는 경우입니다. 중조 성분은 사이의 위산 기능을 희석시켜서 우유가 제대로 굳어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조 성분이 들어있는 전해질은 반드시 우유 급여와 시간차를 두고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자연 포유를 하는 한우 농가에서는 이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유 응고를 방해하지 않는 아세테이트 성분의 전해질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송아지 우유 소화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응고보다도 분해와 흡수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소장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결국 소장이 분해와 흡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우유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화를 못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화되지 않은 우유가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배설이 될 텐데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소화되지 않은 우유는 농도가 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장에 오래 머무를수록 송아지 몸에 물을 끌어들여 삼투성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삼투성 설사를 이해하려면 다음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김장철에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물이 배추에서 소금 쪽으로 이동하면서 배추의 숨이 죽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소화되지 않은 우유가 장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송아지 몸속에 있는 물을 장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이것이 설사를 발생시키고 송아지는 탈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소장의 기능인 분해와 흡수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소장의 파괴입니다. 송아지의 설사는 소장의 파괴 없이 발생하는 경우와 소장의 파괴가 동반되는 경우로 나뉩니다. 태어난 지 4일 이내에 발생하는 대장균성 설사는 소장의 파괴가 거의 없는 설사입니다. 반면 생후 4일부터 3주 이내에 발생하는 설사인 로타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크립토스포리디움이나 콕시디움과 같은 원충성 설사는 소장의 파괴를 동반합니다. 송아지 설사의 80% 이상이 바이러스나 원충성 설사이기 때문에 그럼 무조건 우유를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설사를 하더라도 손상 정도가 크지 않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우유 소화가 잘 되는 상태라고 판단되면 정상적으로 우유를 급여하셔야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관찰되어 우유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우유의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먹는 우유의 양을 조금만 늘려도 설사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복부에 가스가 차거나 흔들어 보면 물소리가 들리는 경우, 눈에 보이는 점액이나 피가 섞여 나오는 변을 보는 경우, 우유를 충분히 먹어도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은 양을 자주 급여하는 방식이며 자연 포유를 주로 하는 한우 농가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어미와 분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송아지 설사가 대부분 추운 겨울에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유를 줄이는 만큼 반드시 보온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얻는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빼앗기는 에너지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송아지에게 옷을 두 겹으로 입히거나 바닥에 충분한 깔집을 깔아주는 등의 농가마다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보온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장의 장세포가 파괴되는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설사가 오랫동안 지속되었거나 점액변을 보거나 어느 순간 피가 섞인 설사를 하던 송아지가 상태는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변 상태가 바로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회복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입니다. 이는 의외로 간단한 이유 때문입니다. 소장의 세포가 파괴되었을 때 송아지의 몸은 구조적인 회복을 가장 우선적으로 빠르게 진행하도록 작동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피부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면 딱지가 생기고 그 아래에서 피부가 재생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딱지가 떨어져 나간 뒤 새로 재생된 피부는 처음에는 기존 피부와 조금은 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정상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구조는 최대한 빨리 복구되지만 기능적으로 완벽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장의 장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벽을 최대한 빨리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형성된 세포들은 효소 분비나 흡수 기능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소장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변 상태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예방하거나 최대한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첫째, 송아지에게 우유뿐 아니라 가능한 빨리 농우사료를 먹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를 키우신 경험을 되돌아보시면 사료를 빨리 먹기 시작한 송아지가 설사를 덜하고 더 잘 자랐다는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사료를 빨리 먹는 송아지는 장벽을 빠르게 튼튼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됩니다. 둘째, 설사의 치료는 장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설사가 발생하였을 때 폐사를 막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구형 전해질제를 통해서 탈수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송아지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장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장 회복을 돕고 바이러스 활동을 억제하는 성분을 전해질과 함께 사용하면 설사 치료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가마다 치료 전략을 달리 세워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유를 잘 먹이고 설사가 발생할 때마다 전해질이나 치료약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태어난 지 일주일 이내에 거의 모든 송아지가 설사를 한다면 예방과 치료의 중간 형태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메타팔락시스라고 하는데 호흡기 질병에서는 백신이라는 예방책과 전문 치료제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그러나 우시장 입식이나 이유 과정에서 호흡기 질병 발생이 빈번한 경우에는 호흡기 전문 항생제를 예방과 치료를 겸해서 사용하는 전략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즉,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질병에 관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예방의 역할까지 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송아지 설사도 마찬가지로 장 회복을 도와주는 치료제를 설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 미리 사용하거나 설사가 시작되는 초기부터 적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분만이 한꺼번에 많이 이루어지는 농가에서는 송아지 설사가 기존 개체에서 새로운 개체로 쉽게 전파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방과 치료를 겸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 궁금한 점이나 기타 강의 및 컨설팅 요청은 고정 댓글에 남겨진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한우생활이었습니다.